매번 후회하고 매번 반성하고 그래도 또 반성하고 후회할 일들이 가득 생기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지나간 과거를 부여잡고 후회하고 살며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깨끗하게 잊고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후회를 떨쳐버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걸. 이런 후회들이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겁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과거의 후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과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후회 없는 삶을 위한 3가지 습관을 나눠보려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분들입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애썼고,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철학을 평생 붙들고 살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배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퇴보한다. 평생 배우고 익히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공부를 하라니 젊었을 때도 공부가 싫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 싶기도 하죠.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배움은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는 다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위한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세상을 이해하는 기쁨, 그런 배움을 말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계속 책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이미 50대가 넘은 나이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정치 제도를 고민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우는 동안에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뇌가 활성화되고 마음이 젊어집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면 정신이 굳어지고 생각이 경직됩니다. 요즘 치매 연구를 보면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뇌를 자극해서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은퇴했는데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면 또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 앞을 지나가게 됐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책장을 둘러보다가 한국사 책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이 들어 읽으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권을 읽고 나니 다른 책도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한국사를 다 읽고 나서는 세계사를 읽고 있습니다. 요즘은 역사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역사 강의도 듣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배운 내용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무료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꼭 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리를 배워도 되고 악기를 배워도 되고 그림을 배워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도 되고 운동을 배워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아는 것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배우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때 뒤돌아보면 많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후회가 아닙니다. 배우는데 쓴 시간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행복해진다.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이 크고 차가 좋아도 그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수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서로 우애 있게 지내거라. 부모를 공경하거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거라.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남겨두고 간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남을 수 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그것이 진짜 인생의 의미다.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자식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따뜻한 부모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무서운 부모로 기억될까요? 친구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이웃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무뚝뚝한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식들에게 더 다정하게 대할 걸, 배우자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돈을 벌겠다고 승진하겠다고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회사에서의 성공은 은퇴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는 평생 갑니다. 아니,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그들은 남아서 우리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집에 가면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평소에 잘 안 하던 말이라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 보세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말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고 해보세요. 예전 이야기도 하고 요즘 사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고슴도치와 같다. 추우니까 서로 가까이 가려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린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때로 상처가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정약용과 쇼펜하우어의 차이점입니다. 정약용은 관계의 양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반면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무리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진정으로 통하는 소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약용처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모임도 자주 나가고 친척들도 자주 만나고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쇼펜하우어처럼 소수의 관계를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고 진짜 마음 맞는 몇 사람하고만 깊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리해서 모임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많이 만나든 적게 만나든 진심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만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관계는 멀리 있어도 이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이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갇혀 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전략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돈을 모으고 아껴 썼습니다.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 입으며 모았습니다. 그러다 80대가 되니 몸이 아파서 여행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빨이 안 좋아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건강할 때 여행을 갈 걸, 먹고 싶은 것 먹을 걸, 입고 싶은 옷 입을 걸, 나중을 위해 아꼈는데 정작 나중이 되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희생하면서까지 내일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보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보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세요. 쇼펜하우어도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다. 우리는 항상 행복이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야. 취직만 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대학을 가도 취직을 해도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승진해야지, 집을 사야지,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이렇게 평생 미래의 행복을 쫓다가 정작 현재의 행복을 놓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은 성취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목표를 이루는 순간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햇살이 따스하게 비칠 때,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바로 행복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행복들을 모으세요. 그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정약용과 쇼펜하우어 모두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조정에 다시 등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의 삶이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살아생전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죽고 나서야 유명해졌습니다. 그럼 그의 삶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철학을 끝까지 추구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일 배우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현재를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산 삶은 절대 후회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내일 아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실천하면 됩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습관을 실천한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지 마세요. 배움으로, 관계로, 현재로 채우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다 보면 어느새 후회 없는 인생이 완성됩니다. 정약용과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후회하며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라. 매일 배우고 사랑하고 현재를 살아라.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비결이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후회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공감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후회 없는 하루하루 보내세요.